배울 코팅은 미러 코팅입니다. 선글라스 렌즈 중에서 이제 미러 렌즈로 들어가 있는 게 있잖아요. 그 미러 코팅에 대해서 조금 배울 건데, 선글라스의 주된 기능이 어떤 걸까요? 말 그대로 이제 눈부심을 조금 감소시키는 게 가장 주된 기능이죠. 그래서 선글라스의 주된 기능은 렌즈 착색을 통해 빛의 투과 양을 줄여서 강력한 태양빛으로부터 눈을 보호하고 눈부심을 방지하는 것이다. 그래서 렌즈를 착색하여 특정 색을 띤 선글라스의 경우 지나친 착색은 혼란을 야기할 수 있어 회색 및 갈색이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된다. 그래서 이게 가장 기본적인 착색 렌즈인데 미러 코팅이라는 것은 이제 아까 저희가 배웠던 방사 방지 코팅과 굉장히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인위적으로 빛의 반사를 증가시켜서 투과율을 줄이기 위한 표면 처리를 하는 거예요. 방사 방지는 말 그대로 반사 방지를 하는 거라면 미러 코팅은 인위적으로 반사를 많이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미러 코팅된 렌즈의 전면에서 보면 마치 거울처럼 보여 이렇게 불리는 겁니다. 보통 선글라스나 스포츠용 고글에서 자외선과 반사광선을 차단시켜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용을 하는 편입니다. 미러 코팅이라는 것은. 다음 그림을 보시면 다양한 미러 코팅 색상이 있죠. 보시면 앞에가 다 이렇게 반사되어 보여요. 이게 이제 일반 착색 렌즈 위에 코팅을 하는 거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초기 미러 코팅 렌즈는 대부분 가격이 저렴한 수은을 코팅을 하였는데, 수은 코팅 렌즈는 흐린 날 시기가 어두워 등산, 스키, MTB 등 명암이 수시로 바뀌는 곳에서 사용이 제한적이었다. 그러니까 이 시계라는 것은 시력이 미치는 범위예요. 그러니까 시력에 미치는 범위가 굉장히 어둡기 때문에 등산이나 스키, MTB 같은 거를 할 때는 굉장히 제한적이었다. 그리고 수은 자체가 인체에 유해한 물질로 사용자에게 거부감을 주기 때문에 이제 최근에는 많이 사용이 되지 않죠. 그리고 이제 수은 코팅은 착색 과정에서 균일성이 떨어져 눈의 피로나 시력 저하 등을 초래하기 때문에 최근에는 수은으로 잘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알루미늄, 백금, 크롬, 아니면 티타늄 등을 사용하고 있으며 특히 백금이나 티타늄은 해상도가 뛰어나 각종 레포츠용 선글라스에 매우 적합합니다. 금속 코팅은 렌즈의 전면에 금속의 방막을 입히는 것으로 각각의 금속은 고유한 색을 가지고 있어 코팅 물질에 따라 다양한 색상을 얻을 수 있습니다. 조금 정리하면 미러 코팅은 인위적으로 빛을 반사시키고 예전에는 수은을 많이 사용했지만 굉장히 다양한 이유 때문에 이제 수은을 사용하지 않고 최근에 알루미늄, 백금, 크롬, 티타늄을 사용하는데 백금이나 티타늄은 굉장히 좋아서 매우 적합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금속 코팅은 이제 렌즈 전면에 이렇게 금속을 방막을 입히는 건데 각각 금속의 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코팅 물질을 어떤 걸로 하냐에 따라서 다양한 색상을 얻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미러 코팅에 좀 다양한 색상을 얻을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음 그림을 보시면 굉장히 강한 반사가 빛이 들어오는 곳에서 굉장히 강한 반사가 일어나게끔 인위적으로 제작을 하는 거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미러 코팅에 대해서 배운 겁니다. 그럼 다음은 이제 내열 코팅. 내열 코팅은 말 그대로 열을 견디는 코팅이에요. 그러니까 열을 견디는 코팅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일상생활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사우나, 찜질방, 아니면 이제 여름철 자동차 안, 그리고 겨울철 난로 주변 등 그래서 뜨거운 열이 이제 발생하는 곳에서 플라스틱 렌즈에 나타나는 그 열 파괴 현상이라고 봐주시면 돼요. 이제 우리가 약간 뜨거운 곳에 안경을 보관해 주거나 좀 뜨거운 증기가 나오는 곳에 렌즈를 하면은 이렇게 코팅이 벗겨진 것처럼
이렇게 보여요. 이렇게. 이런 거를 이제 열 파괴 현상이라고 하는데, 안경 착용 인구의 90% 이상이 플라스틱 렌즈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유리 렌즈와 달리 플라스틱은 열에 취약해서 이런 열 파괴 현상이 일어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안경원에서 근무를 하다 보면 선글라스를 이제 여름에 차 안에 보관을 해주시면은 여름에 차 안 온도가 굉장히 높아지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선글라스 표면이 이렇게 벗겨져서 열 파괴 현상이 돼서 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열에 약하기 때문에 플라스틱 렌즈 자체가 이런 균열이 일어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렌즈면에 열 파괴 현상이 나타나면 렌즈 표면이 균일하고 투명해야 하는 렌즈면에서 균열이 발생하여 투과율이 저하되고 난반사, 아른거림 등으로 눈의 피로 및 안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 따라서 내열 코팅은 이러한 열 파괴 현상을 제거함으로써 안경 착용자의 눈을 보호할 수 있다. 그래서 안경 렌즈를 오래 쓰신 분들은, 안경이든 선글라스든 좀 오래 쓰신 분들은 이런 열 파괴 현상이 일어나기도 하고, 혹은 뭐 스크래치 이런 게 일어나면서 이제 투과율 자체가 저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난반사가 일어나고 하기 때문에 렌즈를 바꾸면 똑같은 도수로만 바꿔도 굉장히 상이 깨끗해지고, 말 그대로 난반사도 잘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또렷해져요. 그래서 똑같은 렌즈인데도, 똑같은 도수의 렌즈인데도 조금 이질감을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한 번씩 렌즈 안경 쓰는 게 있으면 한번 확인해 보시면 확실히 보이실 거예요. 이런 내열 코팅이라는 것 자체가 왜 이렇게 일어나느냐, 위에 이렇게 코팅을 입힌 게 있잖아요. 근데 이제 가열을 하면은 이 하드 코팅막과 렌즈 소재는 이렇게 늘어났는데 이 위에 있는 코팅막이 늘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여기에 이렇게 코팅이 깨지는 거예요. 이런 부위가. 그러면서 이제 열파계 균열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이제 내열 코팅은 이렇게 가열을 하면 같이 늘어나는 걸로 이렇게 코팅을 하는 거다. 그래서 가열에 의한 폐창이 같이 발생하는 거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조금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코팅은 오염 방지 코팅. 뭐 땀이나 물, 화장품, 먼지 등 각종 이물질로 인한 렌즈의 오염을 방지하고 오염물질로 손쉬운 제거를 통해 깨끗한 시야를 확보할 수 있는 코팅입니다. 말 그대로 이물질이 잘 붙지 않게 하거나 이물질이 묻어도 잘 깨끗하게 제거가 되게 손쉬운 제거가 가능하게 하는 코팅이고, 렌즈 표면에 물 분자와 쉽게 결합하지 못하고 물을 배척하는 소수성 혹은 기름과 쉽게 결합하지 못하여 기름을 배척하는 소유성 코팅을 처리하기 해서 자전거, 낚시, 요트 등 뭐 다양한 이제 스포츠 활동을 하든 활동을 하시든 발생할 수 있는 오염물질이 아예 붙지 않게 소수성으로 만들거나 소유성 코팅을 해서 아예 뭐 물이 튀어도 물이 아예 그냥 떨어져 나가게 이렇게 진행을 하는 코팅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코팅에 대해서 굉장히 다양한 거를 조금 배웠고요. 다음 시간에는 렌즈의 착색에 대해서 조금 배워보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제풀이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1번 문제. 복합 재질 안경테 중 전면 렌즈 삽입부만 플라스틱이고 나머지는 금속인 안경테를 부르는 말은 렌즈 삽입부가 플라스틱, 그러니까 렌즈가 이제 삽입되는 이 전면부가 플라스틱, 그리고 나머지는 금속. 요거는 소프트 림이죠. 혹은 이제 콤비 브라우라고도 말을 하고요. 그래서 이 뭐 브라우 라인이나 오토 브라우는 PMP,
그리고 서머트 브라우테는 PMM 이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정답은 1번이고요. 2번. 주로 돋보기에 많이 사용되며 PD를 조정 가능한 안경테는 어느 거일까요? 접는테입니다. 2번. 3번. 안경테의 부품 명칭 중 경사각과 다리 벌린 각을 조절할 수 있는 부분은 요거는 제가 엔드피스라고 말씀을 드렸고, 힌지와 엔드피스를 조금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제 엔드피스는 안경테의 전면부의 끝부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힌지는 다리 시작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경사각과 다리 벌린 각을 조절하는 부분은 엔드피스 부분이다. 그리고 4번. 안경테에 53, 네모 21, 140으로 표기되어 있을 때 바르게 설명한 것은 이렇게 써 있으면 먼저 요게 어떤 걸 의미하는지를 먼저 알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먼저 이렇게 네모가 적혀 있으면 박싱 시스템이구나 생각을 해주시고, 53은 렌즈 사이즈 가로 길이죠. 21은 브릿지, 그리고 140은 다리 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그럼 1번. 데이텀 라인식 표기 방식이다. 아니죠. 안경테의 전체 가로 길이가 140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140은 다리 길이를 말을 한다. 이것도 아니고, 표기 순서가 렌즈 가로 사이즈, 렌즈 세로 사이즈, 다리 길이다. 아니죠. 렌즈 간 거리는 21mm다. 렌즈 간 거리는 브릿지 길이와 같기 때문에 21mm가 맞습니다. 안경 다리 길이는 74mm다. 아니죠. 안경 다리는 140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고 정답은 4번입니다. 구리와 주석을 주로 함유하는 합금으로 약간의 인이 첨가되기도 하며 탄력성이 우수하여 안경테 다리용으로 접접한 소재는 이렇게 두 개로 나눠서 먼저 탄력성이 우수하여 안경테 다리로 사용하는 소재는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청동, 그리고 블랑카 Z, 그리고 티탄,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적어도 이제 탄력성이 우수해서 안경용 다리로 하면 이 세 개 중 하나일 텐데, 일단 구리와 주석, 그리고 약간의 인이 된대요. 구, 주, 인. 그러면 청동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블랑카제트는 불구니아 주,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그래서 정답은 청동입니다. 청동. 그럼 정답이 5번이죠. 그리고 6번. 동합금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블랑카제트는 탄력성이 우수하여 안경다리에 사용된다. 제가 방금도 말씀드렸죠. 베를륨동은 강도가 높아 주로 엔드피스에 사용된다. 이것도 맞는 말입니다. 세 번째, 황동은 주석 함량에 따라 73황동, 64황동으로 나뉜다. 73황동이랑 64황동으로 나뉘었던 것 같은데 어떤 거의 함유에 따라인지는 좀 헷갈리실 수가 있는데, 적어도 일단 황동이 어떤 거의 합금인지를 먼저 생각을 해주면, 황동, 황구아죠. 구리, 아연이에요. 그럼 적어도 이 주석 함량이 아니라 뭐 구리든 아연이든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래서 요거는 아연 함량에 따라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그리고 4번. 양백은 장시간 외부 환경에 노출 시 녹청이 생기기 쉽다. 맞는 말이고요. 블랑카제트는 구리, 니켈, 아연, 주석, 불구니아주. 그래서 이것도 맞는 말입니다.
그리고 7번 문제. 니켈과 구리가 대부분이며 필요에 따라 소량의 철과 망간. 제가 수업 시간에 누누이 강조를 했는데 이 철과 망간이 들어가면 바로 고르실 수 있어야 돼요. 니고 철망이죠. 아, 그럼 여기에 모넬이구나. 모넬은 가장 중요한 게 철과 망간이 포함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8번 문제. 니켈과 크롬의 합금으로 통상 니켈이 80%, 크롬이 10% 이상 함유한 합금은, 먼저 일단은 니켈 합금이라고 하면 모넬이랑 저희가 뭐 배웠죠? 하이니켈을 배웠죠. 거기다가 통상 니켈이 80%다 이러면 바로 하이니켈 얘기구나. 근데 보기에 하이니켈이 없어요. 근데 제가 하이니켈을 설명해 드릴 때 대표적인 금속 안경테의 소재는 산플라티나라고 알려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산플라티나가 하이니켈이구나 라는 거를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건 정답은 5번이에요. 그리고 9번 문제. 티타늄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먼저 1번 자성체로 자석에 붙는다. 티타늄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가 이제 비자성 물질이죠. 그러니까 자성에 붙지 않아요. 그래서 정답은 1번 바로 고르실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뭐 초경량이고 내구성이 좋고 강도가 좋고 공기 중 접합이 곤란하다. 그래서 진공이나 아르곤가스에서 진행을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10번 형상기염 합금의 소재는, 형상기염 합금이 나오면 바로 니티놀 이렇게 생각이 돼야 되고, 니티놀은 말 그대로 니켈과 티탄의 합금이다. 그래서 니켈과 티탄 이렇게 진행이 돼야 되고,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그리고 11번 문제. 다음 중 귀금속 재료로 분류되는 소재가 아닌 것은,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귀금속 재료로 이렇게 물어보는 문제가 나오면 보기 중에 분명히 하나는 비금속에 속한 재료가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베릴륨동은 구리 합금이죠. 그러니까 베릴륨동은 비금속입니다. 2번.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비금속은 금속이 아니다가 아니라 금속 중에서 조금 흔하고 이런 거에 말을 할 때 비금속을 말을 하는 겁니다. 베릴륨동은 비금속이기 때문에 정답은 2번. 그리고 12번 문제. 다음 중 열 가소성 수지의 특성으로 가장 바르게 설명하고 있는 것은, 그러면 보기 중에는 열 경화성 수지 설명이 당연히 들어가겠죠. 열 가소성 수지, 일단은 뭐 가장 큰 특징으로는 뭐 고분자이고 선상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뭐 가열했을 때 변형을 한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특징인데, 이제 변화할 때 이제 열 경화성 수지는 화학적 변화를 하는 반면 열 가소성 수지는 화학적 변화를 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1번 먼저 분자 구조가 망상 형태를 이루고 있다. 이거는 경화성 수지. 이건 경화성 얘기죠. 주입 성향으로 생산한다. 이것도 경화성 수지. 가열하면 화학적 변화를 일으킨다. 이것도 경화성 수지. 4번 고분자로 고분자는 맞다. 이거는 가소성 얘기예요. 근데 가열 및 냉각에 의해 가역적인 상태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요거는 경화성 얘기예요. 그리고 5번 가열하면 유동성을 가지고 소성 변형을 일으킨다. 요거는 가소성 얘기죠. 그래서 정답은 5번입니다. 그리고 13번 문제.
플라스틱 안경테의 소재가 가져야 할 특성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요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조금 헷갈려 하시고 틀린 분들도 많이 계신데, 일단 첫 번째, 열 팽창 개수가 높아야 한다. 열 팽창 개수가 높으면 열을 가해졌을 때 팽창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열 팽창 개수가 높은 플라스틱 안경테를 쓰시면 여름철에 렌즈를 이렇게 싸고 있던 플라스틱테가 열에 의해서 팽창을 하면서 렌즈가 빠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열 팽창 개수가 높은 거는 안경테 소재로 좋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고요. 뭐 가벼워야 한다, 탄력성이 좋아야 한다, 안료와 혼합이 잘 돼야 한다. 이거는 뭐 색이 좀 이쁘게 나와야 된다, 다양한 색을 구현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거와 연관이 되기 때문에 4번도 맞는 말이고요. 보건성이 커야 한다, 이것도 맞는 말이고. 그래서 13번의 답은 1번입니다. 14번 문제. 셀룰로이스 안세테이트 안경테와 비교한 셀룰로이드 안경테의 특성이에요. 로이드. 제가 로이드와 아세테이트를 비교하는 거에서 로이드가 일단은 뭐 기계적 특성, 뭐 보건성이나 이런 게 굉장히 우수한 대신에 열에 약하고 자외선에 의해서 변형이 그 색이 변한다. 그리고 약간의 특유의 냄새가 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아세테이트가 나왔는데, 아세테이트는 이제 보건성이나 이런 게 셀룰로이드보다는 떨어지지만 열에 강하고 자외선에 의해서 그 색 변형이 없다, 변색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셀룰로이드 안경테의 특성이니까, 그리고 아세테이트가 물 흡수성이 더 좋다고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요거는 아세테이트 얘기, 난연성 소재도 아세테이트 얘기, 재활용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요거는 이제 아세테이트와 셀룰로이드를 비교하는 것보다는 재활용이 불가능하다라는 거는 이제 열 경화성과 열 가소성을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 가소성을 기본적으로 스크랩 재활용이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경화성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아니고요. 보공성이 우수하다, 맞고, 자외선에 의한 변색 가능성이 더 높죠.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그리고 15번 문제. 기존 플라스틱 안경테가 잘 부러지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개발된 소재로 초기 상태를 유지하려는 성질 때문에 피팅이 어렵고, 소재 위에 입힌 컬러는 시간의 경과와 함께 벗겨지는 소재는, 요게 어떤 걸 말을 했었죠? 맞습니다. 그리라미드. 또 다른 말로는 뭐 TR90. 이게 이제 피팅 자체가 굉장히 어렵고 기존의 플라스틱 안경테가 잘 부러진다는 것 때문에 그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나온 거고, 시간이 지나면 그 소재 위에 입힌 컬러가 벗겨진다, 조금씩.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고요. 16번. 열 가소성 소재로 안전성, 기계적 강도, 성향성이 우수하여 내화학용 보안경이나 저가의 고글용으로 사용되며 수축성이 낮으므로 렌즈 가공 시 크기를 정확하게 가공해야 하는 것은, 요거는 셀룰로이스 프로피오네이트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17번 문제. 다음 중 안경테에 쓰이는 탄소 섬유에 대한 설명으로 바르지 못한 걸 골라라. 한번 볼게요. 1번. 탄소 섬유는 유기섬유를 탄화하여 제조한 것으로 탄소 함량이 90% 이상인 섬유를 말을 한다. 이거는 맞죠? 그리고 두 번째, 열 팽창 개수가 작고 치수 안정성이 높다. 이것도 맞습니다. 세 번째, 내열성, 내약품성이 우수하다. 이것도 맞고요. 그리고 이제 탄소 섬유 4번, 경량으로 강도가 크다. 이것도 맞고요. 5번, 플라스틱 소재와 비교하면 탄력성이 우수하다.
제가 탄소 섬유를 설명할 때 파단 신도가 낮아서 가공 시 주의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파단 신도라는 게 파단 신도가 이제 낮으면 잘 늘어나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요거는 틀린 말입니다. 5번입니다. 그리고 18번 기갑태의 특징 중 옳지 않은 것은 탄력성이 적어 변형이 많다. 기본적으로 탄력성이 적은 건 많지만 변형이 거의 없습니다. 귀갑대는. 그렇기 때문에 1번이고요. 샘물 조직으로 독특한 광택을 갖는다. 맞습니다. 가볍고 생체 조직이므로 피부에 잘 적응된다. 이것도 맞습니다. 4번 건조한 조건에서 잘 깨진다. 이것도 맞습니다. 그리고 뜨거운 물이나 초음파 세척기에 씻으면 안 된다. 이것도 맞아요. 제가 기갑태를 설명을 해드릴 때 변형이 거의 없고 독특한 광택을 가지고 가볍고 생체 조직이므로 피부에 잘 적응된다는 이런 장점이 있고, 건조한 조건에서 잘 깨지고 비싸고 뜨거운 물이나 초음파 세척기에 씻으면 안 되고 탄력성이 적어서 렌즈를 만들 때 조금 주의가 필요하다, 이런 단점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정답은 18번에는 1번입니다. 그리고 19번 문제. 금속 안경의 전해도금 공정 과정은 제가 어떻게 말씀을 드렸죠? 세척, 탈지방, 활성화, 그 다음에 전기도금, 세척, 건조,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런 거는 사실 조금 이해하고 있으면은 그냥 순서는 쉽게 맞출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20번 전해도금과 비교한 이온도금의 특징. 그럼 우리가 여기서 이온도금의 특징을 골라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옳지 않은 것이라 했어요. 그러면 이온도금의 특징 중 아닌 것을 고르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이온도금은 뭉공해 과정이다. 맞습니다. 전해도금은 이제 습식도금이죠. 그렇기 때문에 뭐 폐수 같은 게 발생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온도금의 특징 맞고, 2번 밀착성이 우수하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온도금은 초경질 경도를 갖는다. 맞습니다. 내 마모성이 좋다. 맞습니다. 제가 이온도금을 전해도금과 비교했을 때 굉장히 모든 면에서 굉장히 뛰어난 대신에 금액이 조금 비싸다 했어요. 가격이 조금 비싸다. 그렇기 때문에 5번이 아니고요. 21번 뗏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급납은 경납이죠. 모재는 뗏납보다 융점이 낮아야 한다. 모재가 뗏납보다 융점이 높아야죠. 뗏납이 모재보다 융점이 낮아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재는 뗏납보다 융점이 높아야 합니다. 3번 융제를 사용하면 낙된 온도를 저하시키죠. 그래서 조금 더 납땜에 쉽게 도와주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4번 뗏납의 유동성을 향상을 위해 디멜티 프탈레이트를 사용한다. 뗏납의 유동성 향상을 위해서는 융제를 사용하는 거죠. 융제. 디멜티 프탈레이트는 아닙니다. 그럼 디멜티 프탈레이트는 어디서 나왔었죠? 뭐 셀룰로이스 아세테이트에서 요거 제조 과정에서 이제 가소제로 사용하는 게 디멜티 프탈레이트죠. 5번 음납은 여러 부위에 접합할 때는 고융점 납을 먼저 사용한다. 맞습니다. 고에서 저로 간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면 조금 더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정답은 5번입니다. 22번
고주파 유도가열 장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가 이제 고주파 유도가열 장치를 말을 할 때 굉장히 짧은 시간에 국부적으로 고온 가열되기 때문에 산화작용이 적어서 접착력도 좋고 납재를 절약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제 굉장히 고가의 설비비나 유지비가 있고 치구, 그러니까 부품을 고정하는 장치가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소량 다품종 생산에는 부적합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문제 한번 풀면 납재가 많이 소요된다 아니고요. 산화작용이 적죠. 일단은 납재도 많이 절약이 돼요. 설비비와 유지비가 적게 든다 이것도 아니고 소량 다품종 납땜에 적합하다 이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짧은 시간에 국부적으로 고온 가열된다 요거는 맞고요. 그리고 접촉 가열이 아니라 비접촉입니다. 그래서 요것도 아니고요. 정답은 4번. 그럼 23번 문제. 안경테의 내부식성을 확인 시 사용하는 실험은 안경테의 내부식성 시험은 어떤 거였죠? 맞습니다. 연수분무 시험입니다. 이렇게 하면 객관식이 마무리가 되고요. 주관식 1번. 무공해한 도금 공정은 이온 도금이라고 했죠. 이온 도금이 전해 도금에 비해서 굉장히 모든 게 좋지만 비싸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2번 열 가소성 플라스틱은 고분자의 선성 물질이다. 그리고 3번 고주파 유도가열 장치는 소품종에 적합합니다. 그리고 4번 요거는 아까 방금 얘기했으니까 이해하겠죠. 그 치구가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다품종은 굉장히 좋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해 도금 시 도금 금속, 도금할 물체는 마이너스 극에 넣고 도금 금속은 플러스 극에 넣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금 금속이에요.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리고 5번 극납과 은납은 경납입니다. 그리고 융제의 역할은 납땜 온도를 저하시켜서 조금 더 쉽게 되게 도와준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주관식 2번. 제가 주관식 2번이랑 6번은 부분 전수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2번. 셀룰로이드를 제작하는 데 사용되는 촉매와 가소제는 셀룰로이드가 어떻게 제작이 됐었죠? 천연섬유소에다가 질산을 넣어서 제2질화면을 얻고, 촉매로는 황산, 가소제로는 장래를 사용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촉매는 황산, 가소제는 장래. 이게 정답입니다. 주관식 3번. 옵틸은 어떤 걸로 이루어져 안경테의 탄성을 가져야 하는 특성을 갖게 한다. 그러나 다른 열 경화성 수지는 칸막이 구조로 이루어져 탄성이 없다. 다음 가로에 들어갈 내용은 옵틸은 어떤 구조로 된다고 했었죠? 제가? 네, 맞습니다. 코일 스프링입니다. 정확한 명칭을 쓰셔야 정답으로 인정을 했어요. 그리고 주관식 4번. 열 경화성 수지 종류 3가지를 적으시오. 어떤 수지가 있었죠? 요소 수지가 있었고, 우레탄, 그리고 에폭시, 그리고 페놀 수지, 그리고 멜라민 수지. 이 중 3가지를 적으면 정답으로 인정을 했고요. 요거는 부분 점수를 부여했습니다. 3가지를 못 쓰고
2가지 쓰신 분들이나 1가지 쓰신 분들에게 점수를 부여했고요. 정확한 명칭을 쓰지 못하신 분들은 틀리다고 할 수밖에 없었어요. 뭐 예를 들면 멜라민인데 멜라닌이라고 쓰신 분들이 있거든요. 멜라닌은 아예 다른 거니까 이건 아니에요. 멜라닌. 그리고 주관식 5번 융제 종류 2가지를 적으시오. 요것도 이제 부분 점수는 부여하였고요. 융제가 붕산, 붕사, 혹은 브라칼슘, 죄송합니다. 브라칼륨이죠. 브라칼륨, 그리고 브라가리, 그리고 염화리튬. 이렇게 5가지 중에 2가지를 적으시면 되는 거였어요. 그리고 주관식 6번 금장은 GFRG가 있었고 표기 방식은 금도금은 GPEP, 이온도금은 TIIP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고요. 제가 주관식 6번 같은 경우에도 부분 점수가 없다고 했으니까 요거는 하나라도 틀리신 분들은 틀렸다고 진행을 했습니다. 이렇게 일단은 중간고사가 진행이 되었고 이제 평균 점수가 아마 79점 정도 됐을 거예요. 근데 이제 70점대와 80점대 좀 많은 분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아마 기말고사가 조금 더 성적에 있어서 좀 영향을 많이 줄 것 같고요. 점수 같은 경우에는 저한테 이제 개별적으로 말씀해 주신 분들한테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중간고사 풀이를 마치겠습니다.